33페이지 가보시면 금전 무상대출 이게 징여가 있어요. 이것도 특수관계는 아니더라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이익이 이자 상당액이 되겠죠. 1,000만 원 이상이면 징여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하면 2억 조금 넘게 2억 한 4천 5천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미친 척하고 너한테 2억 정도 그냥 무상으로 빌려줘도 우리 둘은 징여세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너한테. 그렇죠? 빌려줘요? 근데 난 이자를 받을 거예요. 이자는 받을 거예요. 뭐 연 30% 정도면. 자, 적용 제외 있죠?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 제외하는 거고요.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적정 이자율. 실제로 받은 이자가 있으면 그건 빼냅니다. 빼주고. 자, 1년 단위로 계산하는데 대출 받은 날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 한꺼번에. 그리고 아까 계산했던 대로 4.6% 문제에서 줄 거예요. 4.6%. 그래서 매년 새로 대출 받은 것으로 봐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불공정 자본 거래가 있죠. 자, 이거 법인세하고 거의 똑같고 요건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불공정 자본 거래. 법인세에서 이제 배우는 거 100%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합병이 있겠죠, 합병. 그리고 감자가 있고, 감자는 법인세만 나오고 이쪽은 잘 안 나와요. 증자, 감자,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합병이라는 건 이제 불균등하게 합병을 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건이 중요할 텐데, 요건. 이제 징여가 훨씬 더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요건의 핵심은 뭐냐면 대주주야, 대주주. 그래서 대주주가 먹는 거 다 과세돼요. 대주주. 물론 현저한 이익은 있어야 돼. 현저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 대주주고 현저한 이익. 이 대주주는 1% 3억 원 이렇게 봅니다. 액면 3억 원 이상인 자가 대주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가 얻은 이익, 현저한 이익. 현저한 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합병 후 주가의 30% 이상의 차익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 과세한다. 그 툴은 조금 이따 다시 연습을 해보기로 하고 법인세하고 똑같고 증자. 이 증자는 실권주의 재배정이냐 아니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배정 하는 경우가 있고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증자를 하면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신주 인수권을 다시 나눠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교재는 사실은 거기 저가 고가가 있지만 그리고 다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보면 좀 더 좋으니까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재배정 하는 경우 저가 발행하는 경우가 있죠. 저가 발행.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저가 발행. 싸게 주는 거야. 싸게.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지금 시장에서 10,000원짜리인데 뭐 7,000원에 그냥 주는 거야. 어? 7,000원에. 무조건 먹는 거죠. 무조건. 요건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징여. 무조건 징여. 무조건 징여입니다. 얘는 아무 요건 없어요. 10,000원짜리인데 7,000원 그냥 주는 거예요. 3,000원 바로 먹는 거. 시장 갔다 바로 팔면 돼. 바로. 무조건 징여입니다. 무조건 징여. 이거의 과세 요건 사랑입니다. 그냥 과세하는 그냥 이해하시겠죠? 재배정 했는데 저가 발행이다. 고가 발행, 고가 발행.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줄게. 너 사. 비싸게. 그 받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니죠? 받는 사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싸게 산다는 건 그만큼 밸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산 사람이 징여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남아있는 애들이 징여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펀딩 받는 거야. 이건 기본적으로. 이게 회사가 커지는 길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세하는 건 이상한 일이야. 원래 과세하면 안 되는 거지. 기존에 남아 있어. 내가 1,000원에 샀는데 이 회사가 지금 가치가 미래 가치가 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10,000원에 사 주는 거야. 그럼 기존에 있는 주주들의 부가 증가하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나도 인제 비상장 법인에 막 지금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또 계속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나 학교 선배들이 이제 뭐 투자한 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장 법인 돈을 넣으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었던 게 있는데 몇 개 좀 후회되는 게 있어, 후회되는 게. '아 이거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게 있어. 내가 보는 눈이 없어 좀 정신이 없어 가지고 안 해. 뭐 이게 시리즈 A, B, C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진짜 무식하구나. 시리즈 이게 IPO 가는 과정에서 시리즈 A라는 게 맨 처음 초기 투자야. 시리즈 B라는 게 그다음 타자 그 VC들이 들어올 때고 시리즈 C가 인제 진짜 그 VC 다 벤처 캐피탈 그다음 단계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장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리즈 A 단계에 있는 애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거지, 가장 많이. 고 단계 B, C 이렇게 있어요. 근데 A 단계 투자자들이 우리 같은 애들이 이제 하는 거거든. 근데 인제 나 인제 아는 형이 그 우리나라에 진짜 큰 그 A를 잘 발굴한 형이 있어. 그래 가지고 그 형이 이제 다 이렇게 해 줘. 그러면은 이게 재무제표 보면 내 뭐 보면 아나 뭐 회계 내가 뭐 전환사채 잘 모르는 내가 어쨌든 간에 보면은 '어 이거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몇 개를 꽂아 줬는데 이거 했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게 몇 개 있어, 몇 개. 그래서 한 것도 있고 하는데 첫 번째 가장 후회되는 거 두 개는 직방은 좀 후회되더라고. 두 번째가 무신사. 그거는 좀 후회되더라고. 나 무신사 원래 무신사? 신사가 없어? 뭐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무신사. 근데 무슨 뭐 웹사이트 뭐 그거 하는 거죠. 무신사? 뭐야? 그래서 에이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어. 뭐 그런 거 하다가 뭐 몇 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잘 된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 무신사 뭐야? 무신사? 홈페이지 가면 뭐 애들 있네? 뭐 애들 에이 이런 게 되나? 뭐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도 인기가 많다며. 그렇잖아. 응? 미쳤나?' 그래서 '미쳤나 이런 걸 왜 해?' 막 그랬지. 근데 그런 게 이제 비상장을 이렇게 막 투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다 이제 나도 뭐 수소도 하고 몇 개 뭐 했단 말이야. 그런 것도 뭐 하는 거 있잖아.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이게 투자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 시리즈 C쯤 되면은 내가 10,000원에 투자했는데 시리즈 C쯤 되면은 막 100,000원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나는 지금 비싸게 사준 애들이 생긴 거잖아. 그때 증여세를 과세하면 이게 자본주의 발전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내가 10,000원 투자했는데 100,000원에 사주는 사람이 내 아버지야. 그건 이상한 거잖아. 그때만 과세하는 거야 그때만. 그래서 얘는 특수관계인 얘다 특수관계. 그때만 아주 특이한 거야 특수관계. 그리고 현저한 이익이 있어야 돼 현저한 이익. 그래서 요 요건이 제일 중요하다. 현저한 이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가 지금 거래되는 주가와 비교하는 거야. 거래되는 주식이라는 게 이 거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희석 효과를 반영한다고 보셔야 돼. 희석 효과. 그래서 합병 여기서도 현저한 이익이 합병 후 주가가 되는 거고 증자 후 주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자 후. 주가와 비교하는 거예요. 증자 후. 근데 이제 재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재배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야? 그럼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생겼는데 누군가에게 주지 않고 기존 주주들은 가만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주주들이 잘못이 없어요. 응? 근데 거기에다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건 기존 주주의 반발을 일으키게 돼 있어. 그래서 과세 요건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저가와 고가가 있겠지. 저가 발행, 고가 발행이 있습니다. 싸게 판대요. 그럼 싸게 파는데 당연히 사는 거지. 안 산 놈들이 이상한 놈들인 거지. 내가 싸게 샀다. 싸게 사는 건데 내 권리를 행사했는데 나보고 왜 과세를 하냐는 거지. 안 산 애들이 이상한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현저한 이익이 있어야 될 거고 당연히. 그리고 안 산 애들 사이에서만은 특수 관계인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현저한 이익, 재배정하지 않았을 때는 현저한 이익과 특수관계인 둘 다 있어야 돼. 이때 현저한 이익이라는 건
이거 과세하는 건 진짜 나의 옵션을 행사한 거야. 싸게 파는데 안 사면 난 희석돼가지고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때는 균등증자를 가정해. 우리 법이 균등증자 예외적으로 균등증자를 가정해준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고가 발행이면서 재배정하지 않았다. 요때도 증자 후 요것도 가장 똑같아요. 현저한이. 현저한 이 그리고 특수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증자 후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자는 희석 효과 발생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감자 전에 거래를 하는 거니까 주식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자도 대신 대주주야 돼. 대주주. 특별결의사항. 이것도 주주추용의 특별결의사항이기 때문에 대주주고 얘도 특별결의사항. 그리고 얘는 특수관계인 특수관계. 이제 요 요건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 요건대로 한다. 우리 법인세법 할 땐 특권자가 반드시 요건이었죠. 근데 증여라는 건 특수관계인에게 꼭 받아야 증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테이블이 약간 양식이 다르다라는 거야.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에 있는 계산 방식은 법인세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6번 문제. 734페이지 6번 합병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합병. 자, 이거 한번 같이 가볼게요. 비상장 영리 내국법 옛날 기출문제 약간 변형한 거예요. 기출문제 표시는 없지만 갑은 특수관계인이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 을을 흡수합병하고 갑이 합병법인 을이 피합병법인인 것 같아요. 6월 5일 합병 등기를 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물음 독립적이고 합병 직전 갑의 일주당 평가액은 50만 원이에요. 갑은 주당 50만 원. 을 주식이 있겠죠. 자, 을 주식은 주당 10만 원이에요. 주당 10만 원. 됐고. 그 다음에 합병 직전 갑과 을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 B가 있고 70%, 30%. 을 주식을 75, 24점이 0.8%죠. 그러면 Z는 대주주는 아닌 거예요. 1%가 안 되기 때문에 X와 Y만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총 2,000주가 있죠. 여기는 2,000주. 여기는 1,500주가 있어요. 그러면 갑 회사는 10억짜리 회사가 되죠. 이 두 개 곱하면 10억짜리 회사. 여기는 1.5억짜리 회사가 되네요. 1.5억. 자, 세 번째 자료를 보니까 갑은 을의 주주들에게 을의 주식 3주당 신주 1주를 교부했대요. 그러면 총 500주가 신주 발행되는 거죠. 3주당 1주를 발행했으니까 500주가 신주 발행돼요. 그리고 갑의 주주 B와 을의 주주 Y만 특수관계인이고 그 외에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음 1, 2 가기 전에 우선 합병 후 주가부터 뽑아볼까요? 합병 후 주가는 10억 더하기 1.5억 나누기 신주가 500주니까 2,500주로 뽑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합병 후 주가는 46만 원이 나와요. 두 번째는 현저한 이익이 있는지 봐야 돼요. 현저한 이익은 거래를 보시면 돼요. 거래를. 지금 이 거래 당사자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당사자는 46만 원짜리 주식을 받게 된 거고 10만 원짜리 주식 3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16만 원을 벌게 됐는데 그게 시가 새로 받게 된 주식 이 시가의 30% 이상인가를 보시면 돼요. 맞는 거죠. 그래서 30% 이상의 현저한 이익이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테이블을 만들면 되죠. 손해를 보는 주주가 누굽니까? 지금 50만 원과 10만 원짜리라면 이 5개 주고 하나 받아와야 되는데 얘는 3개 주고 하나 받아오니까 얘가 훨씬 이익을 보고 이쪽 갑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갑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된 거고 을주주들이 이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손해, 이쪽이 이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쪽이.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먼저 계산한 거예요? 주식 변동이 없는 주주를 먼저 계산하고 그가 이익인지 손해인지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결국 합병법인 주주들이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죠. 그 중에 A를 뽑아 보겠습니다. A는 합병 전에 50만 원짜리 주식이 46만 원으로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A 거를 보면 50만 원이었던 주가가 46만 원으로 떨어졌고 A는 1,400주를 가지고 있었죠. 그거 곱하면 얼마냐면 5,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A는 5,600만 원의 손실이 있어요. 자, 그러면 A와 B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되고 X, Y, Z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좀만 왼쪽으로 당겨볼까요? 왼쪽으로. 5,600만 원. B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 2,400만 원이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50만 원 빼기 46만 원에 600주를 곱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1,400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600을 하셔도 될 테고 X는 이 5,600만 원 중에서 75%를 가져가는 거고 Y는 24.2%를 가져가고 여긴 0.8%를 가져갑니다. 그럼 가져가는 금액이 여기가 4,200만 원, 여기가 1,800만 원, 합쳐서 6,000만 원, 1,352만 5천 원, 580만 8천 원, 합쳐서 1,936만 원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44만 8천 원, 여기가 19만 2천 원, 합쳐서 64만 원 돼요. 이렇게. 지금 얘는 대주주가 아니까 증여세 문제가 안 생겨요. 물음 1번을 보면 물음 1번이 A, B와 X, Y, Z가 모두 개인이래요. 개인. 그러면 개인이면 증여자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수증자인 개인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고 대주주에게만 증여세가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X는 누구에게 받던 대주주면 다 증여세 내는 거예요. 증여재산가액 물음 1은 증여세 X, Y가 내고 증여재산가액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과세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물음 2는 갑의 주주 A, B와 을의 주주 X, Y, Z가 모두 영리 내국법인이래요. 그러면 부당이익 계산 부인과 자본 거래로 인한 이익 분여가 생겨요. 이땐 특수관계인만 문제가 생겨요. 자료 3번을 다시 4번을 가보면 지금 특수관계인이 누구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B와 Y라고 되어 있죠. 그럼 둘이 만나는 점이 B와 Y예요. 여기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B법인은 손해를 봤으니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Y는 입금산입 유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머지 주주는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증여와 법인세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7번 가보겠습니다. 회계사 16년 문제. 이것도 문제 괜찮습니다. 자, 요건 이제 재배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하게 나눠서 잘 낸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자, 비상장법인 주 A는 증자를 위해서 만주를 발행하기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우선 한 거예요. 만주를.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신주 인수권은 구주들에게 다 균등하게 배정되었습니다. 증자 전에 총 만주가 있었고, 거기 보시는 것처럼
갑을병정이 4, 3, 2, 1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증자 전에 1주당 평가액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인수가액이 5만 원이 저가 발행하는 케이스죠. 지금 상황은 저가 발행이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저가 발행하고 있고 10만 주가 있었던 회사인 거죠. 만주가 있었는데 미안해요. 만주가 있었고 또 만주를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 중에서 이제 갑과 을이 서로 특수관계인이라고 4번 자료에 있고 나머지는 특수관계가 없어요. 자, 물음 1번을 보니까 갑이 일단 신주 인수를 포기했대요. 저가 발행해서 이제 갑이 증여자가 되겠죠. 증여자.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배정하지 않았대요. 증여재산 가액을 다음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물음 1은 재배정하지 않은 거예요. 재배정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주주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현저한 이익도 있어야 되고 특수관계인에도 해당돼야 되죠. 특수관계인에도 해당돼야 되니까 오로지 누구만 과세되는 거예요? 을만 과세되는 거예요. 을만.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이익만 과세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을에게 과세되지만 을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된 이익만 과세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법인세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현저한 이익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때 현저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균등 증자를 가정해서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균등 증자를 가정한 주식의 시가를 먼저 계산하면 이게 가중평균 똑같죠.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들어오면은 만주니까 7만 5천 원이 될 거고, 그럼 다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7만 5천 원짜리 주식을 새로 이 거래를 보면 되는 거지. 받게 되고 5만 원 들어오는 거니까 그게 7만 5천 원 신주의 30% 이상의 이익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현저한 이익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를 먹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얼마를 먹었는지. 그럼 갑은 손해를 보고 을병정이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럼 이럴 땐 주식 변동이 없는 주주의 손해를 먼저 계산하면 되죠. 지금 갑이 주식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증자 후 주가를 다시 계산하면 되죠. 진짜 증자 후 주가. 증자 후 주가는 지금 10만 원 곱하기 만주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10만 원 곱하기 만주 하면 우선 10억이 될 거예요. 10억. 10억에 더하기. 새로 증자되는 게 6천주만 새로 들어오겠죠. 6천주. 6천주 들어오고 주당 5만 원 들어오죠. 3억이 들어온다고. 13억이 몇 주로 나누시면 돼요? 16,000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증자 후 주가는 얼마가 되냐면 81,250원이 돼요. 81,250원. 그러면 갑은 기존에 10만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가 증자되니까 81,250원으로 희석된 주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갑의 손해는 10만 원짜리 주식 가지고 있다가 81,250원짜리 떨어진 주식을 갖게 됐고, 갑은 몇 주 가지고 있냐면 4,000주 가지고 있어요. 4,000주. 그에 따라서 갑은 토탈 얼마의 손해를 보게 되냐면, 갑은 얼마 손해 보는 거예요? 7,5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이걸 을, 병, 정이 갈라먹는 거죠. 을병정이 얼마씩 갈라먹냐면 3,000주, 2,000주, 1,000주 이렇게 갈라먹는 거예요. 그러면
총 6,000주 중에 을이 3,000주를 갈라 먹는 거고 절반을 가져오는 거죠. 3,750만 원을 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 답에 쓸 거는 3,750만 원의 이익을 을이 갖게 되는 겁니다. 증여재산가액으로. 병과 정은 어떠한 증여도 받게 된 게 아닙니다. 특수관계 요건,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시겠죠? 물음 2를 가보겠습니다. 물음 2는 갑과 병이 아래 표 보시는 것처럼 포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재배정한대요. 지금 10만 원짜리 주식인데 5만 원에 저가 발행하면서 재배정을 하는 거. 재배정하면 게임 끝나는 거야. 재배정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럼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먹는 거야. 무조건. 이해하시겠죠? 저가 발행하면서 과세 안 되는 건 사실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자통법에 따라서 발행하는 거야. 코스닥이나 코스피 이런 데는 저가 발행하거든. 자본시장은. 안 그러면 유상증자 못해.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저가 발행하잖아. 그러면 그거는 과세가 안 돼. 일반적으로. 근데 코스닥 코스피도 저가 발행을 제3자 배정에서 자본시장법이 아닌 대로 발행하기도 해. 뭐 그러면 또 과세가 돼. 뭐 되게 복잡해. 어쨌든 anyway.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지. 과세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증자 후 주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증자 후. 증자 전에 10억짜리 회사였죠. 10억 원짜리 회사였고 새로 증자 자금으로 얼마가 다 들어오는 거야? 5억 원이 다 들어오는 거지. 왜냐하면 재배정이 됐으니까 토탈 10,000주가 새로 들어오고 10,000주 들어오고 거기에 5만 원 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게 20,000주로 나뉘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75,000원짜리 주식이 되는 거죠. 증자 후에 가중평균이 되니까. 75,000원. 지금 가만히 있는 주주, 지분 변동이 없는 갑과 병의 증자 후 손해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갑의 손해를 먼저 계산하면 갑은 10만 원짜리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75,000원짜리로 떨어지게 된 거고 갑은 지금 4,000주가 있는 거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병이 갑과 병은 열받지만 을과 정이 나의 페이보릿이라면 그러면 또 괜찮은 거죠. 그게 증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한 갑의 손해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병의 손해는 절반이니까 5천이 될 테고 자, 그럼 여기 테이블에 넣고 계산하면 되죠. 갑은 1억 원의 손해, 병은 5천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을과 정은 이익을 보게 되는 거고 얼마씩 갈라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배정된 주식수를 보니까 4,500, 1,500이 있는 거죠. 그러면 75 대 25 이렇게 갈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75%, 25% 이렇게 갈라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75% 가져가는 거니까 7,500, 2,500. 요거에 75%니까 3,750인가요? 1,250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지금 재배정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재배정을 했으니까 무조건 다 먹는 거죠. 그래서 1125를 을이 요 합친 금액 1125 합친 금액이 112.5 합친 금액이 37.5 누구에게 받았던 다 증여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던 증여입니다.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상속 증여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8번 각자 한번 지금 배운 걸 가지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다시 와서 3-3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9번 초과 배당에 대한 이익의 증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상법에 따르면 원래 배당은 자신의 지분에 따라서 받게 돼 있죠. 지분에 따라서. 근데 이제 상법에 보면 상법 시간에 그거 배운지 모르겠는데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런 판례가 있었지.
지분에 따라서 원래 배당을 줘야 되는데 지분에 따라서 주지 않을 수도 있지. 그 배우나? 배우자. 고등부 판례 아마 배울 거야. 그래서 지분에 따라서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돼 있다고.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포기를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자기가 배당 받을 거 대주주가 좀 포기하는 거야. 우리 소액주주님들 드리겠다. 그 아름다운 이유로 상법에서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주라고 했는데 그래? 대주주가 포기해도 되는 거야 배당을? 소액주주를 위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지. 그 대법원 판례도 아니야 사실. 고등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거야. 대주주들이 코스닥법에서 어떤 대주주가 있었어요. 진짜 마음 좋은 대주주였어. 나는 배당을 안 받고 싶어요. 나는 급여도 많이 받았고 회사 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배당 이번에 안 받고 우리 소액 주주님들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렇게 과감하게 디클레어 한 사람이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액 주주가 다 가져간 거야. 그게 되냐고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뭐 무효 판결 뭐 나중에 있었고 막 이런 이슈가 있었어. 그랬는데 그게 된다고 한 거야. 된다고 고등법원에서. 근데 그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 그래? 그럼 나는 아버지인데 대주주인데 내가 포기해 우리 아들이 받아도 돼?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있어. 돼요. 라고 나온 거지. 그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증여야? 증여?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 상속증여세법에는 소득세가 먼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소득세, 우리 딸이 소득세 냈으니까 증여세는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요. 그렇게 된 거야. 대박! 아버지가 원래 이걸 배당을 받아서 소득세 내고 우리 자녀에게 이걸 현금을 주면 소득세 한번 내고 또 증여세도 내니까 남는 게 없어. 한 100억 받아서 소득세 절반 내고 이 돈을 생각해봐. 맨 처음에 100억을 받아 법인세를 한대. 뭐 소득세 공제 받아도 한 절반도 안 남아. 그걸 또 우리 아들한테 딸에게 또 증여를 해. 그럼 공제에 남는 건 한 2, 30억 남아. 국가가 무슨 하우스도 아니고 쭉쭉쭉 몇 번 돌리니까 다 빨아가고 한 2, 30억 남아. 너무 열받는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한 50억 정도 건질 수 있다 이거 우리 자녀. 그렇잖아. 이거 해주고 싶은데 너무 잘 됐다 그런 거지. 쭉 가져갔어. 그렇게 아름다운 시절 약 10년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재구성하면 이거 완전 똑같은 건데. 그래서 다시 법이 들어온 거야. 초과 배당한 거 증여로 보겠다라는 법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요건을 보니까 과세 요건. 최대주주가 최대주주야. 다 배당으로 증여로 보는 게 아니라 최대주주가 포기하는 거야.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나 보유 지분에 비하여 과소배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과소배당과 과대배당을 우선 계산해야 돼. 과소배당이 누구 받았는지. 증여자는 최대주주여야 돼. 증여자와 수증자가 지금 갈리는 거야. 수증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여야 돼.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아름다운 배당 포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그거는 조금 덜 아름다운 거지 이게. 이해하시겠죠? 고고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과소배당과 과대배당을 두 라인으로 나누고 초과배당을 나누고 수증자와 증여자만 나누면 정확히 계산이 되니까 수증자와 증여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거기 초과배당금액 어떻게 되냐면 특수관계는 일단 받은 배당 금액을 계산하고 전체 배당금액 실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배당. 거기서 균등하게 배당 받을 경우에 배당 금액을 빼. 그게 초과배당 금액이겠지. 그리고 그게 초과배당이라는 게 누군가 포기해서 받는 건데 포기하는 사람이 나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것만 계산한 거야. 그게 이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증여일은 법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증여일이 되고요. 신고기한은 초과배당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데 왜냐하면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 밑에 사례를 보면 아버지가 90% 자녀가 10%입니다. 배당금을 자녀에게 다 몰빵을 해준 거야. 100억을 받았어요. 그럼 자녀의 원래 받을 수 있는 균등배당을 가져오면 10억은 지 거였잖아. 그렇죠? 주식도 없는데 배당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가 있으니까 우리 90억이 초과배당이야.
근데 자녀가 90억, 100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득세 상당액이 37.5억이야. 그러면 네트로 치면 52.5억이 징여재산 가액이라는 겁니다. 소득세 낸 것만큼 그 현금 캐시 부분은 빼고 나머지가 징여재산 가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2.5억이 징여재산 가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문제 9번 한번 풀어볼게요. 세모에게. 그래서 회계사 18년에 한번 나왔어요. 그 변형해서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그 당시 법하고 지금 법이 살짝 달라서 그래요. 자, 라인을 잘 까는 게 중요해요. 자, 갑의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거기 갑의 주주 구성 및 실제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과세 요건의 핵심이 누구예요? 누가 일장이냐 이거. 지배주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 일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일할 때도 중요해요. 회사에 주주가 여러 명이면 여러분 촉이 줘야 돼. 사람이 냄새를 잘 맡아야 돼. 누구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응? 촉이 줘야 돼. 촉이. 어? 근데 지금 뭐 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같이 일하는 내 김혜기사하고 같이 하는데 그 뭐 협회가 있어. 협회가 있거든. 내가 못 갔어요. 바빠가지고 내가 수업하느라고. 내가 거길 갔으면 내 동물적 감각으로 내가 바로 캐치하는데 협회가 있는데 8명이 있더래. 8명이 있는데 이 중에 1장이 의사결정 권한자인데 누가 협회장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쫙 앉아 있는데 쫙 있는데 8명 중에서 협회장 딱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이 의사결정자인데 느낌이 다 말 조용히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협회장인가? 누가 1장인가? 아, 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협회장인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김영사, 야, 그래서 맞췄어? 그때 맞췄어. 그 사람한테 잘 얘기했대. 그래서 어떻게 느낌, 뭐 초기 동물적 애니멀 스피릿이 나온 거야? 어떻게 맞췄어? 그랬더니만 맞췄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맞췄어요? 그때 회계사님 제일 비슷한 사람 골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물적 감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쨌든 누가 일장인지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야. 누가 일장인지 누가 일장. 일장 누구야 일장? A네 A. 그쵸? 나이로 보나 어쨌든 지분으로 보나 일장이야 일장. 그리고 거기 밑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A, B, C, D 이 모두 거주자고 F는 영리내국법인이고 A와 D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래. A와 D는 암관계도 아니야. 그리고 A를 기준으로 B가 A의 아들이고 C는 B의 딸이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B는 A의 손녀네, 손녀. 그쵸? 오케이. 그러면 A가 지배주주 그룹이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좋아. 여기까지 왔고. 자, 그러면 이제 물음을 보니까 징여세 납세 의무자를 모두 제시하고 납세 의무자별로 그러니까 초과 배당 받은 자면 누구 징여 재산가액 및 징여세 산출세액을 답안 양식에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실제 시험에선 A, B, C, D, E, F 이렇게 놓고 자, 과소배당과 과대배당을 두 라인으로 까세요. 실제 시험에 나오면 과소, 과대 요걸 까는 게 중요해. 자, 일단은 총 배당 금액이 200억이에요. 200억. 이 회사 올해 배당이. 그러면 각자 원래 몫이 40%니까 A는 80억을 받을 수 있는데 20억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A는 60억 덜 받은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B는 어떻게 돼요? 200억에 10%니까 20억을 받는데 30억을 받은 거니까 10억을 더 받은 거지. C는 5%니까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90억을 받은 거죠? 어휴, 80억 더 받은 거죠. C. 손녀. 이 집 손녀 되고 싶네. 어쨌든 간에 80억 더 받은 거예요. D는 지금 어떻게 해요? 30억을 받았어. 30억을 받았는데 200억 중에 지금 30%면 90억 받아야 되는데 아니 60억 받아야 되는데 30억밖에 안 받았지. 그러면 30억을 덜 받았네. 그렇죠? 과소배당. 그 다음에 E는 D의 딸이네. 5%면 200억이 5% 10억 받아야 되는데 20억 받았네. 그러면 10억을 더 받았네. 그렇죠?
F는 영리법인이에요. 그럼 20억, 200억에 10% 20억 받아야 되는데 10억밖에 안 받았네요. 이렇게 받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 합계가 같아야 되겠지. 여기가 100개, 여기가 100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지배주주는 요 라인이니까 요 라인 잘못 그렸네. 라인을 잘못 그리거나 잘못 타는 건 안 되는데 어쨌든 요 라인이야. 여기가 지배주주 그룹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얘들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야. 과대 배당, 초과 배당 받은 애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 둘이 납세무자가 되더라. 여기까지. 자, 그럼 B의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C의 증여재산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냐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자, B. 일단은 자기가 초과 배당 받은 게 B는 가보겠습니다. 일단 10억을 초과 배당 받았어. 일단 출발이 10억. 소득세 상당액부터 시작해야 돼. 자, 10억 곱하기. 자, 봅니다. 얘들이 포기해서 받게 된 거지. 포기한 금액이 100억인데 그 중에서 여기 아버지가 60억을 포기한 거잖아. 100억 토탈 100억 포기했는데 아버지 지분이 60%잖아. 요게 일단 출발점이야. 6억. 6억에 대한 소득세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6억에 거기 자료 4번 보니까 42%를 소득세 상당액의 세율로 적용하라고 돼 있죠. 6억에 42% 한번 곱해요. 그럼 얼마예요? 2억 5,200. 요게 2억 5,200. 요게 소득세 상당액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게 지금 증여재산 가액이 돼. 그래서 10억에 요거 뺀 거 있죠? 요게 결국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3억 4,8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증여재산 가액이 3억 4,800이 되고 산출세액은 1억까지는 10%, 1억 초과하면 20% 적용하면 돼요. 자, 문제 이제 C가 제일 어렵지. C는 일단 80억 받았고 그게 할배로부터 들어온 게 80억, 100억 중에 60억이 할배로부터 들어온 거야. 소득세 상당액은 요 금액에 42%로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해. 그러면 이게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거야. 그렇게 나온 증여재산가액이 얼마냐면 2784000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지? 근데 얘가 지금 몇 살이냐면 18살이에요. 18살. 우리보다 훨 낫다 얘가. 어쨌든 18살이니까 미성년자야. 그리고 세대를 생략해서 지금 들어온 돈이야. 이 돈이. 그러니까 할증과세가 돼. 미성년자면서 20억 이상 받으면 40% 할증과세가 돼. 그럼 20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40% 할증이 아니라 전체 다 40% 할증이야 이게. 40% 이해하시겠어요? 올 40%야 40% 할증과세.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초과 배당까지 배웠고 우리 쉬었다가 10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0번부터.